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지난번 우리 월간 현미경 강의에서 이제 수강하러 오신 분이 또 질문한 내용이 있죠. 거의 뭐 똑같아. 질문 내용은 뭐 비슷비슷한데 그 혼자 꽁 하고 있다가 저 사람 생각이 얼마나 더 나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보거든. 근데 뭐 사실상 내가 답변해 주는 것은 정해져 있어. 조금 욕심 비우고 매수자 있을 때 던져라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낙찰 받았는데 저렇게 저렴한 가격에 던지라고 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경매 물건이라는 게 그래요. 낙찰 받아서 내가 이 이후에 넘겨서 수익을 내는 것은, 이게 말은 간단한데 이게 보기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욕심을 좀 버리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물건을 또 낙찰받고 질문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물건도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일단 주소하고 사건 번호는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농지죠. 그리고 면적은 90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이제 1,800만 원 정도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2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네 분이 입찰을 하셨고, 그 중에 한 분이 4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가 대비 25%니까 엄청 싸게 잘 받았죠. 물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받은 금액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속성이 있어. 여기 물건이 전라북도? 거의 전라남도? 그쯤에 있는 물건이고,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경기도에 사셔. 너무 멀어. 너무 머네. 아무리 주말 농장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거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아. 물건을 조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토지는 그래도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그렇지. 계획관리 지역이고 제곱미터당 6만 원 정도. 자, 사진을 보시면 이 동그란 원 안에 있는 농지예요. 이게 뭐가 심겨져 있는 거죠? 마늘이지, 마늘. 마늘이죠, 마늘. 마늘밭이고,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지적도를 보시면, 야, 이상하게 좀 이렇게 네모나게 좀 잘려 있네요. 네모나게 잘려 있고,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제 아까 사진을 보면 이제 요 정도만 지금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인 거죠. 그런데 전체를 지금 마늘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이 토지를 이제 경기도 사시는 분이 여기를 낙찰 받으셨다는 얘기고요. 아마 차로 못 가도 4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물 주러 3시간 간다는 얘긴데 이게 쉽지가 않아. 맞아요. 그러면 저거를 영농 활동을 꼭 하겠다라고 하고 농지증도 받고 소유권 이전도 했을 텐데 저 상황에서 농지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 쉽지 않고요. 일단은 4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저 땅을 경작을 한다면 또 측량도 해야 돼요. 측량뿐만이 아니라 또 이 배수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죠. 측량을 하려면 측량 비용도 꽤 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또 경작을 하려면 또 저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또 경작을 하려면 또 남의 밭을 또 이렇게 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저 주변에 있는 토지를 농사 짓고 있는 분이 이분에게 전화를 했대. 전화를 해서 내가 그 땅을 사고 싶다. 사실은 나 그 땅에 내가 입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매수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또 생각이 조금 다르지. 왜냐? 내가 그렇게 멀리서까지 내가 찾아가서 입찰해서 낙찰 받았는데, 그리고 2등하고 낙찰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났대. 짜릿하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을 저렴한 값에 넘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물건 한두 번 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런 물건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나는 욕심 버려야 된다고 봐. 그렇죠. 내가 46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손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미만이면 나는 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좋은데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당연히 감정가겠죠. 그러니 1000만 원 밑에 가격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소액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땡큐인 거예요.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 사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너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 땅을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낙찰자 입장에서는 너 아니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착각을 하지.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착각이야. 그렇죠. 저 토지는 이번에 매수자를 놓치면 다음 매수자를 기약하지 못해. 그렇죠. 내 말이 맞지? 맞습니다. 이런 매수자가 나왔을 때 던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진짜 100만 원 더 받으면 뭐하고 덜 받으면 뭐해. 그렇죠. 그냥 매수자 나오면 그냥 던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욕심내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지만 낙찰자가 저 감정가를 보고 있어버리면 이게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저 같으면 저 매도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지. 세금. 왜냐하면 지금 원하는 저 감정가 1,800에 만약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이 반이에요. 세금이 반이야. 그러면 크게 내가 실제로 갖는 그 수익은 크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지. 빨리 파는 대신에 그 세금을 어떤 식으로 줄일까? 요거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로 협상의 카드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팔고 더 좋은 물건을 찾는 게 낫지 저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소액 경매에서 낙찰될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낙찰 받은 것을 최대한의 이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냐? 그렇지도 않잖아. 맞아요. 솔직히 먼지가 쌓여봤자 먼지야. 뭐 먼지가 쌓여서 태산이 된다? 개소리예요. 이거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렇죠. 티끌 모아 티끌이죠. 그래,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야. 먼지는 그냥 먼지일 뿐이고. 그래서 매수자 나타났으면 그냥 조금 서운하더라도 그냥 던지는 것이 저는 정신건강에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런 물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렇죠. 처리했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은 빨리 파시고 지금은 이제 460만 원짜리 낙찰을 받았지만 그 수익금 모아서 다음엔 1000만 원짜리 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짜리 하시고 다음에는 1500만 원짜리 하시고 더 모아서 그 대출을 받아서 조금 더 큰 거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돼요. 계속 이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만 봐서는 계속 티끌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액 경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요. 빨리 돌리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